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경제지표 호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지표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경제지표들 어제 발표된 건데 다른 것들 필요 없고 미국만 보면은 여기가 지난번 발표된 거고 여기가 예상치고 여기가 실제 어제 발표된 건데 대부분 보면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지난번 숫자들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문제는 어떤 단기 과열 그런 우려를 좀 같이 내고 있는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금융시장 자체는 이미 어떤 시장의 초호황, 뭐 경제 초호황 상태를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표들이 좋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강한 지표의 연준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뭐 좋긴 좋은데 이제 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뭐 경제가 다 살아났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확실히 어떤 금융시장도 초호황 상태에 와 있고 뭐 경제 실제 그 실물도 따라와 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옐런이 뭐 법인세 올려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법인세 올린다라는 이야기에 법인세 글로벌 최저로 가자라고 옐런이 요청한다고 하고 파월 의장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이제 뭐 긴축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나는 계속 더 완화적으로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완화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좀 경제가 삐리하거든요. 조금 정상은 아니니까 살려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금융시장은 아무튼 지 혼자 한 발, 두 발 앞서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시장 자체는 이미 지 혼자 초호황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특별한 어제 뉴스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4월 7일 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와 있죠. 뭐 잠정 실적 발표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실적 발표라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있다는 거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죠. 뭐 원웨이입니다. 한 3거래일째 지금 원웨이 상승하고 있어요. 큰 갭으로 많이 띄우면서 그 갭을 하루 종일 유지하면서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뭐 달러가 특히 강하게 내려왔어요. 달러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제 생각에 이제 그 방향성은 좀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좀 이제 그 조금 더 주식시장의 버블을 좀 더 키울 거다, 좀 더 폭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뭐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요 위에서 기간 조정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뭐 가격 조정으로 가느냐 했는데 일단 가격 조정으로 나가기로 마음 먹었죠. 장대 연봉 떨어졌으니까. 일단 뭐 장대 연봉이 떨어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강달러와 어떤 금리의 상승이 얘네가 조금 조정이 나오긴 나올 모양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모습, 그럼 주식시장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겠죠. 자, 이런 점들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그래서 강하게 내려왔다. 주식시장은 위험선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내려왔어요. 원달러 환율도 여기 1127원, 28원, 여기는 요 자리가 중요했었는데 요 자리를 어제 확실하게 이제 뭐 미련 둘 거 없이 확실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22원, 23원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최근에 올랐던 환율과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하여튼 주식시장은 겁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근데 좀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뭐 11월 달하고 미국은 조금 좀 다르긴 하네요. 11월 달에 올랐을 때를 보시면은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중요한 자리가 나스닥 중요한 자리 결과적으로 이제 뭐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정고점인데
이 전고점 넘냐 못 넘냐를 가지고 이제 또 싸우고 그럴긴 할 텐데, 여기 지난번 11월 달 같은 데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대충 이제 이 자리가 대충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 어떤 전고점이었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여기가 이제 11월 달에 넘냐 못 넘냐를 결정한 어떤 중요한 라인들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1월 달 초에 이렇게 한 3, 4거래일 정도 갭으로 빠바방 떴죠. 갭으로 빠바방 뛰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가만히 보시면 빠바방 뜨고 나서 정고점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장대 음봉 맞고 여기서 올라가냐 마냐를 테스트를 확실히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거 지금 나스닥인데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약간 지금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 정고점 아니면은 뭐 정고점 아니면 뭐 여기 두 번째 저항 자리, 뭐 가장 무거운 저항, 뭐 두 번째 무거운 저항, 뭐 이런 자리들이 하여튼 있긴 있는데, 지금 일단 이런 자리에 빠방 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지난번처럼 11월처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정고점에 대한, 그렇다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고 무조건 막 정고점을 막 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정고점을 넘어가긴 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제 모르죠. 일단 까봐야 아는 건데, 이 정고점을 그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를 해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를 이제 아마 여기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제 그 10년물과 10년물 금리와 달러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나스닥하고 S&P는 아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아마 고민을 하긴 할 겁니다. 넘어가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우린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 좀 더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장 그 지금 뭐 숏을 잡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확실한 건 변동성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뭐 변동성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 같은 걸 보거나, 볼린저 밴드 같은 걸 보시면 찍고 나가고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이제 입을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그렇습니다. 어젯밤 미국 변동성 지수 S&P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면 어제 미국이 1.4% 그 S&P가 1.4% 올랐죠. 근데 이제 보시면 변동성 지수도 3.5% 상승했어요. 아무튼 뭐 볼린저 밴드를 봐도 변동성 지수 자체를 봐도 시장의 변동성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한국을 보나 미국을 보나 지금까지들 보시면은 이 변동성이 살아났을 때가 어떤 그 변곡이 나올 만한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 뭐 꺾이더라도 하여튼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보통 꺾이지, 이제 스무스하게 그냥 꺾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보통 시장이 어떤 변곡을 주면은, 물론 이렇게 꺾이는 둥근 천장형이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있긴 한데,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둥근 천장형 같은 걸 좀 보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죠? 보통은 뭐예요? 이제 변동성을 팍 주고 나서 V자로 막 끝이 뾰족뾰족뾰족한 게 이제 보통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들인데, 둥근 건 잘 없고. 자, 아무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변동성이 터지는 게 이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아무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를 보시면 항상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 뭐 급격한 조정이 나오든 뭐 가격 조정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네. 이거 아직은 기회가 아니지만 이제 지금 볼린저 밴드를 한국도 막 찍고 나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뭐 2, 3거래일 정도 어딘가 멈춰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매도세가 보이기만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또 과감히 또 뭔가 행동해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 어제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 다 오르고 강하게 상승 마감했으니까 뭐 금리 같은 거 당연히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10년물 금리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정상이고,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하긴 하고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가격 조정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간 조정 정도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렇게 크게 가격 조정을 줄 생각이 없긴 한가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도 이번에 같이 좀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어 어쨌든 여전히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성과가 좀 좋긴 좋았거든요. 얘가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이런 지표들 뭐 어떤 이격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좀 과하긴 과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조금 좀 차라리 어설픈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내려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이제 10년물 가격이죠. 10년물 가격인데 보시면 이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속도도 좀 빠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 뭐 기간 조정인데 하여튼 조정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어젯밤에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하여튼 봤다라는 거.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 많이 내려왔죠. 어젯밤에 저기 한번 많이 쐈다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 출발할 때 거의 여기쯤에 있었는데 마감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강하게 올라왔다. 근데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폭발시켜 줬다라는 게 좀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뭐 나왔을 때 잘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뭔가 어떤 매도의 신호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그죠? 위쪽으로 일단 보고 계시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저기 환율도 아무튼 1128원 제가 말씀드린 라인을 강하게 일단 붕괴시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 하여튼 주식시장에 일단 우호적입니다. 뭐 딱히 지금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볼 만한 이유는 없고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월봉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월봉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 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3월 19일 날 갭 상승 크게 해가지고 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여기는 이 갭을 메꾼 꼴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갭을 메꿨죠. 네, 갭을 메꿔놨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뭐 정상적인 모습이다 시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근데 아무튼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만기주가 있어가지고 만기주의 옵션 프리미엄 붙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국은 그런 영향 때문에 뭐 강하게 계속 폭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죠. 어, 그죠? 그 만기주란 이슈 때문에 제한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옵션이 막 올라가기가,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은 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조상. 구조상 보시면 옵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다 많은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거 일단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뭐 1%씩 오르더라도 한국은 0.6%, 뭐 어제도 0.1% 이것밖에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신 거고요. 아, 아무튼 뭐 선물을 엄밀히 놓고 따지자면은 뭐 위쪽에 어떤 저항들이 있긴 해요. 위쪽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도 저항이고 다 있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뭐 428 이런 자리도 지금 저항이고 431도 뭐 저항이고, 저항은 되게 많습니다. 435도 저항이고. 근데 일단 그런 저항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항이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될 점은 그거죠. 하여튼 어딘가에서 멈추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변동성은 터트리기 시작했고,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가면서 변동성은 터트리기 시작했고, 물론 변동성 지수가 감소는 했지만 변동성은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긴 하고, 이제 어딘가에서 멈추고 이제 밀리느냐, 이제 그거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숏을 잡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죠?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내일이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결과적으로 3월 24일부터 해서 그죠? 3월 24일부터 해서 시장 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3월 24일부터 해서 좀 폭등을 한 상태거든요. 뭘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 좋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을 폭발시켜 놨으면 실적 발표 후에는 뭔가 좀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혀 쉬는 모습이 안 보이고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일단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린 쳐다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못 넘고 비리비리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를 이제 잘 노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일단 오늘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겠고, 저는 일단 뭐 구경만 할 거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어떤 그 제약업종 지수가 중요한 라인을 테스트하는 자리, 어제 오른 건 하여튼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어, 제약업종 지수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를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오늘 이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붕괴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 붕괴되고 나면 그죠? 이 지금까지 제약업종 지수가 쭉 하락하다가 반등한 거 요거 끝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아래쪽까지 일단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라인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얘는 제약업종 지수는 위쪽에 저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다, 그죠? 제약이 코스닥 업종 바질가랭이 붙잡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 오늘 보니까 넥라인까지 내려오기는 좀 힘든 모양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하락 압력을 받겠죠, 제약업종이 약하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중요한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지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다. 4,550원, 60원 이 자리를 61선, 그죠? 61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지금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뭐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